헬로 웰컴 투 코리아. 이게 지금 통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역 담당자가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5천억 계약 앞두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Mr. James, would you like to move to the main conference room? Susan, from UN Geneva. 오랜만이네요. 당신을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바꿀 존재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청소부라 여겼던 한 여인이 5천억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이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사람의 가치를 조명하는 이야기 채널 마음등대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과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 강남 본사 로비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검정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걸레를 쥔 채 바닥을 닦던 여인을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날선 목소리를 내질렀다. 왜 이렇게 느릿느릿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이 여인이 5천억 원짜리 계약의 키를 쥐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평생을 권위와 지위만을 쫓아 살아온 그 회장이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는 아침마다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고층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은 햇살을 반사하며 위압적인 위용을 뽐냈고,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긴장한 얼굴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의 절대 권력자, 정 회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안의 숨은 성격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직책, 외모, 말투로 사람을 판단했으며 눈앞의 현실이 아닌 사람의 껍데기만을 중요시했다. 매일 오전 8시 30분, 정 회장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로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시각, 언제나 로비 구석에선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걸레를 짜며 구석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영숙 씨, 65세. 회사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늘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을 지녔는지 알고 싶어 하는 이도 없었다. 서울구로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이 해외에서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뒤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모든 걸 잃었다. 한때 외교관들을 상대로 통역을 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화려함을 지워야만 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일이 청소였다. 하루 10시간의 노동,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어둑할 무렵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런 그녀를 매일 무시하듯 쳐다보던 사람이 바로 정 회장이었다. 눈이 마주쳐도 피할 줄 모르고 인사라도 할라치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 번은 커피를 든 손으로
로비를 지나던 정 회장이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고함을 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바닥이 젖었잖아.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야? 아무도 정 회장을 말리지 않았다. 민준 씨조차도 회장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민준 씨는 42세, 서울 마포 출신으로 회사에서 부장 직급에 있었다. 실무 능력보다는 회장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사람보단 회장이 먼저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겐 중요한 것이 딱 하나뿐이었다. 정 회장에게 잘 보이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미국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의 바이어가 직접 본사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5천억 규모의 해외 투자 계약을 위한 공식 회의였고 그 누구도 이 계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 회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외국어팀과 기획팀에 지시를 내렸다. 최고의 회의실, 최고의 차,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통역 역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 제임스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인물이었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는 계약 상대국의 태도에 따라 계약을 뒤엎기도 서슴지 않았다. 모두가 긴장했다. 그와의 만남은 이번 분기의 핵심이었다. 회장은 전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며 다시 한번 권위를 과시했고 민준 씨는 그 지시에 따라 서류와 발표 자료를 반복 점검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로비를 조용히 청소하던 한 여인이 그 제임스와 오래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했던 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영어뿐 아니라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청소복 너머로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인생은 아직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 회의가 예정된 날 아침, 회사는 비상에 걸렸다. 준비는 완벽해야 했다. 마치 군사 작전을 앞둔 것처럼 회장은 직원들을 조용히 압박했고, 민준 씨는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채 사무실을 뛰어다녔다. 로비에는 꽃과 미소가 가득했고 고급 의자를 새로 들여놓는가 하면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회사의 위상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장을 다듬었다. 오늘은 실수 하나도 없어야 돼. 주변을 둘러보며 한마디 중얼이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민준 씨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외국어팀의 최상미 통역사가 로비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오전 9시 50분, 제임스의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단 10분의 여유. 그러나 그 10분조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통역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바뀌었고 몇 분 뒤 민준 씨가 한 통의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를 앞두고 통역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아 대체 인원을 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통역이 없다고? 책상을 내리치듯 손을 뻗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민준 씨는 말을 더듬으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두 문장 헬로 웰컴 투 코리아. 뿐이었다. 외국어를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욱 심각한 건 그 말을 하면서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굳어버린 표정이었다. 제임스는 로비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정 회장과 민준 씨를 번갈아 바라봤다. 주변의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시선을 피해버렸고 불안한 공기가 로비 전체를 휘감았다. 어색하고 뻣뻣한 정적 속에서 계약은 이미 실패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섰다. 늘 그렇듯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그 인물이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 영숙 씨였다. 그녀는 걸레를 바구니에 넣고 손에 묻은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Mr. James, would you like to move to the main conference room?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고 정확한 억양으로 공간이 정지된 듯 했다. 제임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영숙 씨를 바라보며 몇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동자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리고 한마디, Susan, from you and Geneva?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영숙 씨는 아주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꿈을 꾸는 듯했고 누군가는 말문을 잃은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 회장은 단단히 굳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다. 통역사의 부재로 망가질 위기에 처했던 회의는 그 순간 한 문장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날 정 회장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늘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던 과거를, 그 과거가 이제야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도심의 전경도, 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이들의 눈빛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보였다. 단 한 사람, 영숙 씨만이 낯설지 않은 공간처럼 자연스럽게 회의 테이블 옆에 섰다. 제임스가 가져온 계약 서류가 펼쳐지고 담당자들이 준비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를 채우는 동안 정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여인에게로 쏠려 있었다. 외투에 묻은 물기와 장갑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제임스가 회의의 첫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은 의도까지도 간파하듯 정확히 통역했고 오히려 제임스의 단어보다도 명확하게 그의 질문을 설명했다. 한마디, 한 문장마다 통찰이 담겨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제품 설명, 시장 진입 전략, 문화적 접근 방식까지 모두 영어로, 때로는 프랑스어로 말을 섞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영숙 씨는 거침없이 통역했다. 그녀의 발음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고 문맥은 매끄러웠으며 어떤 순간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외교 현장에서 익힌 감각처럼 그녀는 회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상대의 언어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존심만으로 버티고 있는 허상이었다. 그 옆에 앉은 민준 씨는 손가락으로 셔츠 소매를 괜히 잡아당기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했었지만
영숙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제임스는 중간중간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때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불필요한 말을 싫어하고 감정 표현조차 잘 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날 제임스는 3번이나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It's been a while since I had such clarity during a meeting. 그런 말조차 드물게 하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는 회장실이 아닌 작은 별도 공간으로 정 회장을 따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는 여느 때보다 느렸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계약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과거 유엔에서도 나를 여러 번 구했던 사람입니다. 긴박한 순간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던 유일한 동료였어요. 그 말은 곧 결론이기도 했다.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 중심에는 영숙 씨가 있었다. 정 회장은 입을 열었다. 도대체 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요? 그 질문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다. 당황, 의문,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다. 한때는 그녀를 향해 느릿느릿한 애라며 조롱하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영숙 씨는 그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이 외국에서 도박으로 수십억 빚을 지고 도망쳤어요. 모든 걸 잃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문 채 숨을 죽였다. 회의실 바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세상이 멈춰선 듯 고요했다. 회의 후 이틀이 지났다. 제임스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조용히 회사 로비로 찾아왔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였다. 영숙 씨가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그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Susan still the same grace and strength. I need someone like you. 명함 한 장을 내밀며 그는 말했다. 뉴욕 본사 외교팀. 자리가 비어 있어요. 돌아와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손에 쥐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며칠 후 서울의 회색 하늘 아래 강남 본사의 풍경은 전과 다름없이 흘러갔다. 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정장 차림에 짙은 표정을 한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민준 씨는 그 뒤를 바짝 따르며 하루의 일정을 읊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뭔가 달랐다. 익숙하던 로비의 풍경이 어딘가 허전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걸레를 짜던 영숙 씨가 보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말없이 로비를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민준 씨는 상황을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고 공기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명확했다.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공백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공백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채워졌다. 국제경제포럼의 보도자료가 국내 뉴스 페이지 상단을 장식한 것이다. 뉴욕에서 열린 세계경제정상회의,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 통역으로 등장한 영숙 씨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짙은 회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마이크를 앞에 둔 단호한 눈빛. 화면 속 그녀는 더 이상 로비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던 청소부가 아니었다. 정 회장은 뉴스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눈앞의 화면 속 여인은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 자신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 회장실 한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사람을 외모와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동차 소음, 빌딩 숲,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은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그날 로비에서 Mr. James, would you like to move to the main conference room? 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울렸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느꼈던 수치심,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했던 그 순간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다음 일정 준비됐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이듯 말했다. 사람을 너무 가볍게 봤지. 너무 많이.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또한 그날의 회의실에서 느꼈던 당혹감과 충격을 아직 지우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첩 하나가 열려 있었다. 영숙 김 통역 전문가 United Nations 외교팀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그 옆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정 회장은 그 메모를 읽고도 한참을 침묵했다. 문득 자신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있었는지, 머리를 숙여본 적이 있었는지를 되짚게 되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제임스의 회사와의 협업이 확대되며 국내 본사의 국제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보도였다. 그리고 그 부서를 이끌 초대 책임자 역시 영숙 씨로 내정되었다는 발표였다. 전 직원이 충격에 빠졌고 내부 메신저에는 수군거림이 넘쳐났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실력을, 태도를, 그리고 존재의 무게를 직접 눈으로 본 이상 더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정 회장은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이번엔 청소복이 아니었다. 회색 수트에 검은 힐, 그리고 품격 있는 걸음으로 본사 로비를 통과하던 그 순간, 과거와 달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넨 쪽은 회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긴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 회장은 보고를 받을 때면 이제 이름 앞에 C를 붙이기 시작했고 커피를 내리는 직원에게도 수고 많습니다. 라는 말을 가끔 건넸다. 회장의 그 한마디가 회사 분위기를 얼마나 바꾸는지 모두가 체감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매일같이 바닥을 닦던 한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였다. 뉴욕 국제회의장. 촘촘하게 배치된 좌석 사이로 각국의 대표자들이 입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동시에 귀에 익은 통역기의 기계음이 저마다의 언어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연단 옆자리, 통역 부스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반듯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영숙 씨.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제임스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넨 그날 이후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엔 경력은 여전히 유효했고 수많은 외교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억했다. 무대 위 연설자는 서서히 연설을 시작했고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또렷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통역을 시작했다. 세련된 억양, 고른 속도, 완벽한 문법,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한사코 인터뷰를 피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일부러 그녀의 존재를 공식 뉴스에 언급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국제통역가 김영숙, 유엔 시절보다 더 완숙한 언어 감각.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고 국내외 언론은 그녀의 과거 이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자들은 청소부에서 통역관으로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라 생각했다. 며칠 뒤 서울 정 회장은 자신의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조용히 훑어보고 있었다. 정갈한 자세로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회사 내부에 작지만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전직에 관계없이 직원 간 호칭에 성함 씨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전 같으면 회장이 할 법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기로 했다. 민준 씨는 회장의 지시에 당황했지만 묵묵히 따랐다. 자신 역시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감정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얕보는 시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관성, 그리고 불편한 침묵,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후 그는 신입사원들 교육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이력서에 적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편 제임스는 뉴욕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 영숙 씨는 그 프로젝트의 통역 겸 실무조정 역할을 맡았고 모든 회의에서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 능력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로 사용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담긴 의미를 고민하며 사람의 진심을 전달하는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영숙 씨는 문득 자신이 처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를 떠올렸다. 빈손, 눈물, 그리고 끝없이 무너지는 자존감.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돌아와 있었다. 어떤 명예보다도 소중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서울 본사에서는 정 회장의 제안으로 사내 인문학 특강이 열렸다. 제목은 사람을 다시 보는 눈. 강연자는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물로 선정됐다. 현재 본사 국제부 자문으로 활동 중인 김영숙 씨가 이번 강연의 연사로 선정되었다. 전 임직원이 모인 강당, 무대 위로 걸어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영숙 씨였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흐르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많지만 그중 진짜는 단 하나뿐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이유 없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강당 구석에서 정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깊게. 그 강연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복도에서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누군가는 그게 뭐 대단한 변화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인사 한마디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숙 씨는 다시 국제회의석상의 정면으로 섰다. 이번엔 단지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문화 교류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초청된 자리였다.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느꼈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청소부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국제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다. 수많은 마이크가 책상 앞에 놓였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중심에 선 영숙 씨는 익숙한 듯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국제문화협력기구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기자들은 저마다 앞다퉈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의 깊이를 담아 차분히 대답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청소를 하던 그 시간에도 저는 누군가의 하루가 깨끗하고 안전하길 바랐고 그거 또한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질문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누군가가 천천히 손뼉을 쳤고 이내 장내에는 짧고도 깊은 박수가 번져나갔다. 기자회견장을 나와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스치고 길가의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사이 어딘가에도 분명 이름 없이 일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으리라 믿었다. 자신처럼 조용히 견디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며칠 뒤 정 회장은 그녀의 귀국 소식을 들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일정을 확인해 직접 만남을 신청했다. 장소는 뜻밖에도 회사 인근의 조용한 한옥 찻집이었다. 기리다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다도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그 안쪽 좌석에 영숙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로 말없이 인사를 나눈 채 마주 앉았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준비한 듯 미리 적어온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내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외면하며 살아왔어요. 단지 그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손이 종이를 조금 구기듯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당신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정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는 지난 시간만큼의 고집이, 그 눈가에는 처음 느껴지는 연약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저도 회장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라도 배우면 된다는 걸. 그 짧은 대화로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정 회장은 사내 익명 투고함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도였다. 민준 씨는 스스로 희망하여 다른 부서로 옮겼고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회사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이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한 사람의 언어에서 비롯되었다. 몇 달 후 영숙 씨는 유엔 본부에서 한국 대표 통역으로 다시 초청을 받았다. 입장하는 순간 수많은 외교관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그녀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자세와 인간됨을 존중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첫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 어느 아침, 한 청소 직원이 회사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다. 정 회장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에는 인사를 건넸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인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진짜 존중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인간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던 한 사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세상의 판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 눈이 모일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